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기과 박진영입니다. 올해는 뭐 별일 없으시죠? 네, 저 오늘은 운동과 어깨 손상에 대해서 4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는 미세 불안전증, 그러니까 어깨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 조금씩 위아래로 밑으로, 보통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검사하시면 될까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상부 관절하순 파열, 일명 슬랩 하는 거죠. 슬랩이라는 말은 이제 해부학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슬랩 병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부 관절하순, 그러면 상부라는 건 어깨 관절의 위쪽 부분이라는 얘기고, 어깨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요, 여기 위쪽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관절 와순, 와순이라고 하는 건, 이 순은 입술이죠. 입술을 순이라고 그러는데, 관절 와에 있는 입술, 주변에 붙어 있는 구조 중에서 상부, 위쪽 부분이 파열이 찢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슬랩, 영어로 SLAP라고 얘기하는데요. 슬랩 병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랩 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슈피리어, 위쪽, 레이브룸, 관절와의 순, 그걸 레이브룸이라고 표현하고, AP, anterior to posterior는 A는 anterior, P는 posterior.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슬랩 A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이두박근 힘줄이나 상부 관절하순이 관절 주머니면에 부착된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위쪽에, 오른쪽 사진의 위쪽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슈피리어 레이브룸이 되는데, 화살표로 돼 있죠, 위로. 그 부분이 떨어지는 병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있나.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통 많이 오시면요, 슬랩 합니다. 슬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절 와순이 저기 찢어진 윗부분이 저는 다쳤어요. 그런데 왜 다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겠죠. 어떤 분이 다쳤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팔꿈치로 고생을 하고 있고, 아마도 올 여름쯤에는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현진 선수는 크게 지금 3번 수술을 했죠. 3번 수술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 지금 다친 팔꿈치에 내측 인대가 다쳐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10년 전에 LA 다저스, 지금 사진에 나온 다저스에 있을 때 위쪽 연골, 이 슬랩이 찢어졌었습니다. 슬랩이 찢어졌는데, 슬랩 찢어진 거를 이제 저하고 친한 닐 엘라트라체가 수술을 해줬죠. 수술을 해줬고, 그때 그 당시에 마취과 선생님이 한국 재미교포셨어요. 그래서 닐 엘라트라체하고 이제 그 분들하고, 저희는 이제 미국 놀러 가면 그 마취과 선생님이 일본계인데요. 일본 배분이시고, 야마구치라고 일본계 분이고, 그 다음에 닐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류현진이 수술 받았던 데가 칼란조브 클리닉이라는 데인데, 칼란은 어깨가 아닌 다른 부분을 일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조브라는 분이 이제 그 내측 인대 재건술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것,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쉐어를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어깨에 다칠 때는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잘 주변 정리를 해줬다. 주변 정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변 정리가 찢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이 1, 2, 3, 4, 요즘 막 10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 고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정리해서 걸리지 않도록만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잘 됐고, 작년에 팔꿈치 수술, 네, 룡감님, 안녕하세요. 한 내측인데는 이제 제 2번째 하는 거죠. 그동안
고등학교 때 받고 지금 36, 35세에 받았으니까 한 15년, 20년 가까이 잘 썼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잘 쓰는 거고요. 그 정도 썼는데 계속 쓰다가 보면 류현진 선수 공 던질 때 보면 센 선수한테는 강하게 던지고 약한 선수는 약하게 던지죠. 왜냐하면 이 팔꿈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 나갔을 때 나간 다음에 공을 보통 100개 이내로 던지잖아요. 그 이유가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내측 인대가 무리하게 됩니다. 근육으로 던지지 않고 공을 던지는 자세가 이 인대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게 많죠. 팔을 돌리면서 팔꿈치 여기 힘을 줘서 근육이 딱 힘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100개 가까이 던지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던지면 인대가 주로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인대를 이제 쓰는 거를 하다가 보면 인대가 조금씩 또 나빠지죠. 나빠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19년 만에 또 문제가 돼서 요번에 수술 받았는데 아마 보통 6개월 지나면 공 던지는 걸 시작하고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ITP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 던지는 프로그램이 뭐 5m, 10m 이렇게 쭉 늘려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늘려가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느 정도 9개월이 지나면 바하프 피칭 이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리도 많이 늘리고요. 그래 하는 거를 하다가 이제 1년 전후 보통 9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복귀를 하고 열심히 류현진 선수는 워낙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만 던지고 별로 얼굴에 표정이 없고 해서 그렇겠지만 공을 던지는 거, 운동 연습하는 건 무척 열심히 하는 선수라 아마 1년 안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많이 던지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보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것들이 그 공을 던질 때 이 각 단계별로 다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다가 이게 원본 사진이 하도 예쁘게 잘 찍은 거라서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보통 운동선수, 투수나 타자 같은 선수는 이 복사근이 많이 다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사근이라는 건 옆구리 있는 근육인데요. 왜냐하면 옆구리라는 건 공을 던질 때 어떤 동작을 던지냐면 자, 여기 왼쪽에서부터 보면 1번이죠. 1번에서부터 보면 1번에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몸이 돈 다음에 던지면서 몸이 따라 돌죠. 다리가 먼저 돌고 몸이 따라 돌거든요. 이와 같은 동작은 공을 던지는 동작이나 히터, 타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던질 때 몸을 돌아간 상태에서 몸이 따라가게 돌아갈 때 그 복사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복사근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복사근을 쓰면서 돌린 다음에 팔꿈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복사근을 써서 몸이 돌아가서 돌아간 상태에서 이 몸에서 온 힘을 가지고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질 때 여기 뒷위치, 여기 위치에서 어깨에 회전근개와 어깨 관절의 근육 밸런스 아니면 관절에 굳어 있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견갑골의 운동 상태, 운동이 장애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가 생길 때 뒤쪽에 있는 이 관절 와순이 있는 부분하고 팔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끼이는 거죠. 끼면서 북 긁어서 찢어지면 이쪽이 찢어지면 슬랩 하는 위쪽에 관절 와순의 위쪽 부분이 상부 파열이 되는 거고 안쪽이 이렇게 닿게 되면 이쪽에는 회전근개가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손상이 오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어깨를 쓰는 걸 하고 그다음에 팔꿈치가 나가면서 팔꿈치 나가는 게 힘을 받으면 안쪽 내측인대가 무리하게 되죠. 그렇게 닿게 돼서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근육이 힘이 모자라면 이제 내측인대 류현진 선수 요번에 받은 두 번째 받은 그 인대가 상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근육이 이 공이 속도가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요. 이게 공을 던질 때 보면 1초에 3만 도가 되니까 6만 도죠. 그러니까 1초에 18바퀴가 공이 돌리는 속도로 이 속도가 나가요. 140, 50km로 공을 던지려면. 그러면 1초에 어깨를 18번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도가 앞으로 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몸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내려올 때 근육이 잘 잡아주고 주변이 잡아주지 못하면 팔이 뽑혀 나가죠. 그렇게 되면서 회전근개가 또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게 뼈가 눌러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선수의 경우에서는 너무너무 공을 던졌을 때 그 던지는 힘을 본인이 다른 몸의 다른 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찢어지세요. 그래서 공을 던질 때 내리는 디셀러레이션, 감속기를 천천히 잘 돌려서 몸을 끝까지 뻗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감속을 잘 시켜서 어깨의 힘줄이 안 상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반야수님이 질문을 드리는데 손을 뒤로 해서 한쪽 방향 손이 닿는데 반대 방향 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쪽은 손이 닿으신대요. 반대쪽으로 하면. 근데 반대쪽으로 하면 손이 안 닿으신대. 그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 관절막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굳어서 그러신 거라요. 스트레칭 운동을 계속 하셔야죠. 몸의 스트레치 운동. 뒤로 하는 스트레치 운동하고 이거하고 제일 편한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수건 같은 거를요. 여기다 이렇게 내려서요. 반대 손으로 잡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요. 여기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좋으신데 평소에 어깨가 아프신 분, 팔을 이렇게 들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그 운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힘줄을 너무 늘어나게 하지만 늘어나게 한다는 건 힘줄이 상해 있는데 너무 늘어나면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데 그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그 운동을 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룡깜검님께서 류현진 선수 이제 어깨는 안 아프다고 하나요? 근데 어깨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깨는 그 재작년 3년 전에도 보면 얘기하면 괜찮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이제 팔꿈치에 매진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손상이 어깨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야구 선수, 핸드볼 선수, 배구 선수 모든 선수들이 다 비슷합니다. 농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와 같은 선수들 우리나라 5대 프로 운동이 있잖아요. 야구, 배구, 농구, 축구.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이제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이 지금 기업에서 가는 프로하고 그 다음에 준프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SK에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죠. 밀어주면서 프로를 만들고 있고 프로는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동작 중에 4가지 종류의 환자들은 슬랩들이 많이들 생기는데요. 특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공을 던지는 맨 위에 자세는 코킹, 공을 이렇게 위에 왼쪽의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던지는 자세에서 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쪽에 팔뼈하고 그 다음에 관절와에 있는 입술, 관절하순이 이렇게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힘줄이 상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는 이제 그렇게 코킹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코킹 이게 자세에서 선수들이 다 다치면 그거 운동할 수 있는 선수가 나만 아는 선수가 있나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선수들한테는 보강운동 열심히 하세요. 보강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강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깨 가슴 키우는 게 이게 보강운동이 아니시고요. 네, 경희정님 내 머리 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연말 지나고 연초 시간 조금 남아서 그 머리 깎았습니다. 이제 또 한동안 또 이러고 살겠죠. 그렇게 해서 견갑골 운동을 하는 게 가슴만 이렇게 키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가슴을 키우면 어깨는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이 슬랩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그렇게 되면 그 뒤에서 팔을 움직여 보시라 그러면 저희들 이제 환자분을 뵐 때나 선수나 환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 앞에 가슴에서부터 뒤쪽에 보이는 견갑골을 보이게 해서 그 위치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 오시는 날은. 그래서 처음 초진이죠. 처음 오실 땐 그렇게 봐서 그 뼈의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으면 그 위치를 어떻게든지 먼저 원래 위치에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근력도 키우고 뭐 저간다면 주사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만들고 그 다음에 공이 안 아프도록 운동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데 그 운동이 문제가 있으시면 그게 뼈가 앞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팔을 조금만 들어도 아까 같이 내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중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안 하도록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가서 공을 던질 수 있게 하는데 용감정님께서 야구 좋아하세요? 얘기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구 선수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잘 알게 된 거죠. 잘 알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얘기를 드리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대한민국 전체 선수단 팀 닥터를 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받았죠.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하고 거기 트레이너 지금 한 분은 지금 선수 트레이너 협회 회장하는 김용일 회장님하고 강음덕 코치님하고 같이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때 덕아웃에 8게임 우리가 할 때 제가 그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금메달 받는 날까지 저희가 그 영광의 순서를 우리 그때 나갔던 선수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KBO 아시죠? 한국야구위원회라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하는 거 거기에 의무위원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등등 그 야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수들이 안 다치고 운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제도 요번에는 IL이라고 인저리 리스트라고 해서 선수들이 다치면 그 다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아픈 선수가 계속 더 아프게 않고 공을 안 던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오전 위원장님이 지금 서울대 분당 계시는데 분당 서울대 업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IL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수를 보호하는 걸 하고 있고 그 선수협회하고 협의회하고도 우리가 같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야구 활동에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년을 하는데 요번에 외국에서 연자를 모실까 하다가 외국 연자 모시는 것보다 한국에 유명하신 연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KBO 지금 KBO 사무총장님 위에 총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하려고 그 가게도 좀 듣고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야구 선수에서 생기는데 그러면 야구 선수만 이렇게 생기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일반인에서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봐 드릴게요. 팔을 높이 올리는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바벨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을 위로 과도하게 이렇게 뻗거나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여기서 약간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팔이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아니고 20도쯤 내려와야 되는데 똑바로 올라가서 바벨이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리는 것 같이 이게 힘줄이 이 뒤에 가서 이렇게 계속 걸립니다. 걸리면서 연골이 조금씩 밀리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잘못된 예시 1입니다. 잘못된 벤치프레스 머리 쪽으로 방향으로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서 20도쯤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내려서 바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내린 벤치프레스를 하게 될 때는 그거는 관절화순이 계속 상부 관절화순이 상하면서 슬랩병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기 턱걸이 같은 걸 할 때 보통 턱걸이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올리게 돼 있죠.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것도 와이드 베이스, 넓은 베이스로 잡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잘 하시고 이 뒤쪽 근육 키우시는 건 좋은데 그 각도가 너무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위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요 동작에서 관절 와순이 위쪽 부분이 상하면서 슬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운동하는데 우리나라 이 댄스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것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에서 랭킹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 세계 뭐 1, 2위를 다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깨를 많이 다치세요. 뭐 이렇게 스핀 같은 거 어깨 돌고 한 손으로 돌리는 동작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닫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동작 같은 거 하다가 보면 그 다치는 동작 하면서 어깨들이 다치세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수술들도 받고 다시 복귀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동작이 큰 락킹 등 댄스들 할 때는 락킹 댄스 같은 걸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슬랩의 종류는 떨어지는 모양도 이제 타입에 따라 다른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스테펜 스나이더라고 어디는 LA의 UCLA의 스코이라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오스페딩 인스티튜트라고 스코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분류를 하셨어요. 지금은 하시고 나서 은퇴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고 외국에 강의 있을 때만 강의만 좀 다니시는 정도로 요즘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일은 더 안 하시죠. 일은 안 하시는데 스나이더가 분류한 이 슬랩 타입은 1, 2, 3, 4형까지로 돼 있고 보통 많이 생기는 거는 이거를 이제 2형이 많이 생깁니다. 이 위쪽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그와 같은 경우인데 2형인데 이 2형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유현진 경우는 1형하고 2형 사이쯤 돼서 그거 1형처럼 너덜너덜한 부분을 해냈다고 그러고요. 아, 전진혜 님이 그러셨네요. 그럼 엎드렸다가 슈퍼맨 자세에서 V자로 뻗었다가 더블 탈 때,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V자로 뻗었다가 더블자로 당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당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당길 때도 손상이 오는데요. 이걸 할 때 이렇게 당기면 손상이 오고, 여기서 팔꿈치가 밑으로 한 20도 내려서 이렇게 당길 때는 손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너무 팔꿈치가 어깨 높이로 올라가서 당기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깨보다 팔꿈치가 좀 낮은 자세에서 당기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형이나 4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운동을 하기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1형이나 2형은 아프지만 운동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3형, 4형이 되면 이 3형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게 찢어져서 양동이 주전자 이렇게 잡을 때 양동이 주전자 있잖아요. 그 주전자가 있더라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떨컥떨컥 걸려요. 무릎에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그 찢어지면 가다가 팔을 피다가 갑자기 떡 하고 굳어서 안 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무릎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만져서 좀 돌리면 그게 이제 끼인 데가 풀리는 거죠. 감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끼인 게 풀리면서 다시 무릎이 펴지면서 걸어 다니시고 이러는 분 주변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감입, 럭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와 같이 걸려서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기어박스 속에 돌이 하나가 딱 끼었어요. 그럼 돌이 딱 끼면 거기 딱 있는 위치에서 딱 걸리겠죠. 그럼 이 기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가운데 돌 하나 끼어 있으면 안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아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오시는데 1형이나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팔 안 쓰면 안 아파지니까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4형의 경우에서는 이제 저게 위에 있는 이두박근까지 쫙 위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이두박근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제 점점 커지죠. 그런 식으로 될 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슬랩이 생길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랩이 생길 때는 이게 이렇게 팔이 있어서 팔이 있는데 이게 팔뼈고요. 이게 관절와인데 관절와에 이게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걸리면서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걸리는데 움직이는데 이게 걸리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걸리면 이쪽에 관절와순이 찢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쪽에 회전근개가 있고 이 동그랗게 생긴 게 상완골두, 팔뼈라 밑뼈라 있고 골두라 그러면요. 머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가 북 찢어져서 여기가 찢어질 정도면 반대쪽 이 부분도 찢어집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안쪽에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슬랩병벽이 있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까 같이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헬스클럽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같이 팔 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동을 할 때는 꼭 병을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이 슬랩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도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프로 지망하는 포수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이라고 치료받는다고 회전근개 파열됐다고 수술 받으러 오셨는데 보니까 다행히 많이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귀를 몇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이제 운동선수를 포수는 보통 조인성 같이 조인성 별명이 뭐였냐 하면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가 뭐냐 하면 포수 자리에서
2루까지 앉은 상태에서 보통은 포수가 이래서 공을 던질 때는 공을 멀리 2루까지 던져야 되니까 서서 거기서 이렇게 던지죠. 던지는데 조인성은 앉아 딱 받자마자 앉은 상태에서 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만큼 짧으니까 견제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인성은 그렇게 빨리 세게 던지다가 이 팔꿈치에 뼈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 2번 수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가 선수들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힘줄 같은 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안쪽에 선제 조인성 선수는 지금 코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코치 안 하고 있는 선수 지금 현재 선수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고유수한테 즐거워할 겁니다. 내 이름 나왔네 그러면서 하실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 안 본지 코치하면서는 안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 팔은 잘 쓰신다 그러더라고 팔꿈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어깨 관절의 미세 불안정성이 있는데, 과도하게 관절이 움직이면, 이게 관절이 보세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관절이라는 게 요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동그랗게 움직이는 거가 힘줄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힘줄이 여기가 상하면 회전근개 파열되는데, 여기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게 관절막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으면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쿵쾅쿵쾅 부딪히면서. 그러면 쿵쾅쿵쾅 부딪히면서 움직일 때 쾅쾅쾅쾅 힘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불안정성이 있어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관절막이 늘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힘줄이 상하게 됩니다. 힘줄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붙은 연골도 계속 밀고 지나가니까 밀고 지나는 것 때문에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절막이 늘어나 있을 때도 이 슬랩병변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두박근도 같이 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서 보냐면 지금 보면 환자분들한테 이 과연 이 슬랩이 있는 건지 이렇게 보게 합니다. 보게 해서 상완 이두근이 이제 이두박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어깨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두박근이 쭉 지나가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서 몸통보다 더 안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이제 다 당겨지게 되죠. 아주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타이트할 때는 별로 아파하지는 않으세요. 여기가 찢어져 있던 분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갔던 거를 밑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두박근이 온 게 더 타이트해지겠죠?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더 아주 타이트한 상태에서 꽉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아프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몸통 반대쪽 어깨까지 가져가세요.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게. 이 팔은 안 내려가게 버티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고 그리고 그게 괜찮은데 이렇게 돌려서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보다 더 돌리게 엄지손가락이 바닥 쪽으로 오게 만든 다음에 만든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런데 이 어깨 뒤쪽에 있는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슬랩 연골이 찢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본인이 이제 공을 던지는 자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을 앞으로 확 젖히는데 그걸 안 되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확 뒤로 제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찢어진 데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서 아프면 아하 그게 병이 있구나. 그리고선 저희들이 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는데 바드장님께서 일자목 통증과 승모근 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 될까요? 주사, 물리치료, 파스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네요. 나름 운동도 하는데 제가 그거 맨 끝에 그 일자목하고 붙이는 거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고요. 옷을 제가 잘 입었다고 그러시네요. 하고 설명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설명해서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어깨가 안 아픈 그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얘기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면서 어깨가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거를 내가 검사를 딱 했어요.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게 검사가 있는지 확실한지 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슬랩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슬랩병변은
회전근개 병변 같은 거는 어깨의 삼각근 밑에 회전근개 두 번째 층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얼추 우리가 스크리닝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슬랩은 그거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어깨는 네 층으로 돼 있는데요. 삼각근이 있고 삼각근 밑에 점액란이 있는데 그거는 층으로까지 치기 없고 층층 나눈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회전근개가 있고 회전근개 밑에 관절막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개 층이 지나갔죠. 그거 밑에 관절 와순 네 번째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세 개를 다 하고 이게 초음파로 이렇게 뚫어서 1번, 2번 관절막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 밑에 이거는 관절 속에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음파기가 여간이 좋은 초음파도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관절 와순의 앞쪽 찢어진 거는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정 급하면 많이 찢어서 아래 피가 고여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껐덕껐덕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급성기에 바로 다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필드라 그러죠. 운동하는 사이에서 이 선수를 갑자기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결정을 할 때는 초음파 기기 갖다 대서 우리가 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 어려운 거를 저희가 보는 방법은 MRI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그냥 해도 잘 안 보이고요. 어떨 때는 MRI 기계가 꼭 그 급이 이래요. 티코급부터 소나타급, 그랜저급, 요즘 뭐 제네시스급, 우리나라 현대차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티코급은 뭐가 다르냐면요. 영상 화소수가 여러분들 예전 LCD 모니터에 저급한 정도의 화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수준 정도 되면 LCD의 고급 버전 정도를 될 거고, 요즘 더 좋은 건 뭐라 그래요? OLED, QLED 그러면 OLED 2K, 뭐 4K, 8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OLED 처음 나왔던 모델이 뭐 그랜저급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제네시스급은 8K쯤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밑에 우리 처음 초기 LCD 모니터로 보게 되면 이게 한 점으로 보이던 게 이와 같이 좋은 MRI로 보면 이게 아주 그게 한 점 만 개쯤으로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찍으면 급성계는 나오지만 잘 안 나올 때는 저희가 거기에다 조형제 주사를 관절에다 주사를 넣습니다. 주사 약제를 넣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도 몸을 이렇게 축 처지면 이게 따라서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게 그냥 팔에 힘이 축 내려오면 이게 축 같이 처지거든요. 그럼 이게 덮여서 안 찢어진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약제를 넣어서 확 압력을 주면 쫙 벌어지죠. 그걸 딱 찍어서 저희들이 봅니다. 그 상태.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동그라미처럼 데 속에 연골 있는 데가 찢어졌거든요. 이제 저렇게 찢어지는 거를 저희들이 있는 거를 이제 보고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는 저와 같이 조형제선을 넣어서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저거는 세 개 근육하고 관절막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는 또 뼈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음파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초음파 보자는 얘기도 안 드리고 미안한데 MRI 조형제 넣어서 하나 찍어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진단이 됐어요. 슬랩이 진단이 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이제 저게 심하지 않고 아까 1형부터 4형까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 1형에서 4형까지 있는데 그 1형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근육 운동하고 견갑골에 운동장애가 있으면 운동장애를 딱 풀어가지고 운동할 때 자세를 좋은 자세로 늠름한 자세죠. 약간 거만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거만한 자세, 늠름한 자세를 만들어서 하시면 그 자세 때문에 이게 상한 부분이 팔을 이렇게 들어서 움직일 때도 이게 걸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걸리지 않고 병이 더 나빠져서 물혹이 생기고 신경 누르고 하면 그건 수술하셔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는 아픈 거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실 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찢어졌을 때는 이제 염증도 생기고 부어 있고 거기 활액막염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약 드리고 일단 쉬게 해드려 보죠. 하고 그걸 한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보통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돌리는 걸 운동을 많이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팔이 보시면요.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많이 뒤로 넘어가세요. 많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팔을 내리면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 정도까지 팔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뒤로 많이 가는 만큼 보상이 돼서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관절막이 굳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회전 구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내회전 구축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축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팔을 몸에다 대고 벽에다 이렇게 이게 바닥에 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릅니다. 눌러서 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 몸통 있는 데까지 와서 바닥에 닿도록 만드는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보통 우리가 하는데 운동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은 걸 시켜서 이와 같은 운동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우리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그 일라스토그라피라고 관절 그 탄성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정운교 교수가 많이 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나라 스키협회하고 지금 아이스하키 협회를 두 분이 해주고 계시는데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그 중에서 여자 대표팀을 정우 교수가 해주시고 그리고 고대 체육부장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고대는 연고전, 고연전 할 때 또 엄청 난리세요. 프로 가는 것보다 연고전, 고연전에서 자기 대학이 이기는 게 최고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 할 때 뭐 문제 되면 그것도 뒤 봐주시고 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거 도와드리기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는 거를 스트레칭을 시키고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막 스트레칭을 이와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해서도 하다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현진 선수도 해보다 견갑골의 운동장애도 고쳐보고 그 다음에 공 던지는 투구 폼도 바꾸고 공을 위에서 오버헤드 하던 걸 3쿼터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다 하시는 다음에 그걸 하신 다음에 운동하는 거를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잠들 땐 정안될 땐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최소한 요즘 유현진선수의 팔꿈치 수술하면 보통 9개월 표현하잖아요. 1년에서 9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문 다음에 그 운동의 상태에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은 뭐 심하게 운동하지 않을 때는 레벨이 조금 낮아져도 되면 한 6, 7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하는 걸 우리가 이건 수술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치료를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 둘, 셋, 넷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안 되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두박근 장두건이 그 상부 관절하순이 이두박근 장두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어깨에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쪽으로요. 그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음파 유도하에서 주사를 놓습니다. 초음파 유도하에서 하지 않으면 이두박근 장두를 그냥 찔러서 장두 속으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들이 워낙 잘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초음파 유도하에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신 다음에 그 운동하고 스트레치 운동하시고 근력 운동하고 견갑골 운동하시고 그래서 운동을 선수들 보면 저희들이 운동 아프시다 그러면 뭐 주사치료 조금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2달 있다 봅시다. 아니면 2주 있다 치료 더 받으러 오세요. 이제 넉 달 있다 확인합시다. 이러는데 2달 있다 와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하세요? 보강 운동. 그러면 선생님하고 30분 정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보강 운동 하려면 어깨 운동 하나 하는데 20-3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3시간, 3-4시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시간을 내서 그걸 꾸준히만 해주시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는 운동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운동이죠. 여기입니다.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자세와 운동을 줄인다. 아까 어떤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아까 얘기를 드리는 운동이 어깨를 넓이 벌려서 손이 뒤쪽으로 가게 하고 팔꿈치가 어깨 높이까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앞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하면 괜찮으십니다. 올라가고 뒤쪽으로 하면서 여기서 팔이 나온다. 더군다나 이런 게 바벨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떨어뜨리기를 하거든요. 뒤로 떨어뜨리면 그러면서 후 팔 뒤로 넘어가면 뭐 앞쪽 관절하순, 위쪽 상부 관절하순, 슬랩 뭐 다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운동하는 걸 피하고 덜 다치는 방법. 팔꿈치가 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슬랩에 생기는 원인 첫 번째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팔을 어깨 위쪽으로 쭉 뻗는 동작. 그죠? 근데 뻗는 것도 손바닥을 해서 이렇게 뻗으시면 스트레스가 덜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검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팔을 뻗어서 안쪽으로 가져가면 별로 안 아픈데 팔을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손바닥이 아래 온 것보다 더 돌려서 아래쪽으로 오게 하면 아프다 그랬죠. 그게 이쪽을 아주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타이트하게 만든 상태에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많이 다친다는 거죠. 이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동작이 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이와 같이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손바닥이 앞쪽으로 올라와서 얼굴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거는 하는 건 피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팔이 머리 위쪽으로 오는 거는, 그리고 위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동작 하는 거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쪽에 있는 견갑골 뒤쪽에 우리가 흔히 날개뼈라고 표현을 하는데, 날개뼈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는 거를, 이게 날개뼈가 앞으로 처져 있게 되면 이게 힘줄도 더 상할 수 있고 슬랩도 더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날개뼈가 거만한 자세, 이렇게 아니면 당당한 자세를 만들도록 어깨를 노력하시는데, 그 방법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사진입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앞쪽에 있는 자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깨 넓이 정도로 팔꿈치를 지금 바닥에 대고 있는 겁니다. 손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정도로, 여기서 이 정도 돼 있는 자세예요. 이 정도로 돼 있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해보면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저하고 유사하게 하시는 분을 지금 여기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따라서 보여드리는데, 이 자세에서, 그러면 이게 프랭크 자세죠? 그렇죠. 말씀 바드장님 얘기 잘 주셨네요. 카펠라 리얼님, 강의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오늘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펠라 리얼님. 그래서 이 프랭크 자세입니다. 프랭크 자세는 코어 머슬 만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많은 부분에 몸이 다칠 확률도 적고요. 근데 그 플랭크에서 푸시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플랭크 푸시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엘보우를 팔꿈치에 대고 있다. 그래서 엘보 푸시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시면 올렸다, 내렸다. 네, 맞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하시면서요, 그거가 좀 지루하시면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코어 머슬 운동뿐만 아니라 견갑골 주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플랭크 자세 맞습니다. 그 플랭크 자세에서 운동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이거 손을 뻗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뻗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 팔의 운동이 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슴 운동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되기 때문에 가슴의 대흉근 쪽에도 운동이 되는데, 그 운동이 아니고 이 뒤쪽에 견갑골 주위 근육에 대한 운동을 더 극대화시켜서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걸 엘보 푸시업, 플랭크의 푸시업 플랭크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씩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지만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이 매일 불리는 운동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서 처음부터 하시기는 참 어려우실 거예요. 잘 하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저가 처음에 이거를 바닥에서 해보다 저도 어려워서,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에서 하시냐면, 책상 지금 바로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통 컴퓨터하고 책상. 그 책상에다가 방석 같은 건 하나 앞에다 대시고 다리는
바닥에 놓고 자리는 책상 위에다 놓고 그 위치에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게 하지 말고 약간 내려와서 아까 20도 정도 내려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내려온 상태에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고 계시나요? 이와 같은 운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맞죠. 지난번에는 벽에다 대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왜 벽에다 대는 걸 알려드리냐면 그와 같은 거를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렸더니 근육이 좀 있으신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들 잘 하세요. 근데 근육이 평소에 없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날개뼈가 뒤 안쪽이 완전히 들리시는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 등에 담 들렸다고 도로 힘들어서 고생 너무너무 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벽에 대고 다리를 좀 뒤로 빼서 벽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기대고 어떻게 요쪽인가요? 이렇게 해서 벽이 여기 벽입니다. 벽에 있어서 요 정도 다리 쪽을 빼서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시는 걸 하시면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잘 되면 책상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시는 거. 더 잘 되시면 바닥에서 거기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럴수록 이제 강도가 더 세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은 이 정도에서 알려드려 보다가 그게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여자분들 계시는 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바닥에 하지 말고 벽에다 대고 하세요. 벽에다 대고 하시면 그래도 좋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에 맞는 정도까지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 이분 뒤에 나오는 분 근육을 보세요. 근육 보시면 완전히 앞뒤 근육이 빵빵하죠. 그러신 분은 바닥에서 지금 이건 리피트를 틀어놔서 그런 거고요. 지금 영상 한 3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기 어렵고 저는 해보면 한 50번 정도까지는 되세요. 한 4분 정도 걸리거든요. 4분 정도 걸려서 50번 정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만 해주시면 그리고 2달 정도 하시잖아요. 2달 정도, 6주 이상 2달 정도 하시면 아까 뒤쪽 여기 아프시다는 거 있잖아요. 어깨 자세가 이렇게 됐던 자세가 지금 거울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자세가 쭉 벌어지면서 딱 가슴이 펴져서 당당한 자세가 되면서 여기 뒷부분 아프신 것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근막통 증후군 이런 병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0개씩 이틀에 한 번. 네. 그 정도 한번 처음에 50개 하시다가 아프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한 20개만 해보세요. 20개만 해보고 20개에서 괜찮으면 일주일에 2개씩 늘린다. 5개씩 늘린다. 이렇게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아마 훨씬 이 뒤쪽에 아프신 거, 라운드 숄더, 라운드 넥, 거북목 같은 것들이 있는 병들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시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주사 치료하고 물리 치료 받고 물리 치료를 받아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물리 치료 자체가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근육을 바탕으로 자세가 좋아지면서 어깨나 다른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근육을 우선 먼저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